더없이 순수한 얼굴로 강렬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자연.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뜨거운 정열의 나라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플라멩고 댄스, 축구. 와, 3m 넘는 곳에 이런 호수가 펼쳐져 있다니. 스페인 북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에놀 호수입니다. 아하, 낯선 땅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길. 걸음마다 환희가 차오른다. 스페인의 산과 길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풍경들이 제 책의 빈칸들을 어떻게 채울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제 안에 작은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서쪽 끝 스페인.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약 2000년의 역사를 품은 유서 깊은 도시. 오랜 시간 다채로운 문화가 더해진 참 매력적인 곳이다. 한 해 2,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이 도시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 중세, 근대, 현대를 아우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 햇살이 참 좋네요. 거대한 미술관 속을 제가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바르셀로나는 가우디로 시작해서 가우디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우디의 창의력이 표현된 건축물들이 도시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 건축의 아주 백미라고 꼽힐 정도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천재 건축가로 불리는 가우디.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그만의 독창성을 살린 건축물로 유명하다. 그중 7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특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가 일생을 바친 작품. 와, 엄청나네요. 예수, 마리아, 요셉. 성스러운 가족을 의미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신앙심이 깊었던 가우디가 성경을 그대로 담고자 설계했다고 한다.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는 가우디 최고의 걸작이다. 스페인 북부 산악지대 산탄데르로 향한다.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산탄데르. 비스케이만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중세 후기 아메리카 대륙과의 교역에 이용됐다. 빼어난 자연경관 덕에 스페인 대표 휴양도시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스페인 북부 칸타브리아 지방은 크게 해안지대와 산악지대로 나뉜다. 온난 다습한 해양성 기후로 초원과 숲이 무성해 녹색 스페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대서양 연안을 아름답게 수놓은 바닷가 마을. 라스 아레나스로 가는 길에 그림 같은 풍경이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는다. 고대 항구 도시로 발달한 고장. 지금은 관광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아름답고 참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와, 또 열심히 뛰는 사람들도 있네요. Hola, vamos. 와, 여기에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지나가다 봅니다. 조가비 모양과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스페인 북부 해안을 따라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북쪽 노선. 순례자에게는 나를 발견하는 길, 여행자에게는 새로움을 만나는 길이다. 여행 안내서인 론리 플래닛이 유럽 최고의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이곳. 자연에 스며들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마을의 평화로운 공기를 가르며 활기를 더하는 특별한 풍경을 만났다. 칸타브리아 계곡의 사이클링 투어 행렬. 한적한 마을에서 우연히 마주친 풍경이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와, 아주 신나게 힘차게 달리는 사이클링이 쫙 가다 보니까 도시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피코스테 에우로파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이 아주 기대됩니다. 유럽의 봉우리라는 뜻의 피코스데 에우로파. 대서양에서 가장 큰 석회암산. 오랜 세월 비와 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진 모습을 마치 신이 일부러 빚어놓은 멋진 작품을 보는 것만 같다. 피코스데 에우로파 산맥 기슭에 위치한 포테스. (8세기) 아스트리아스 왕국의 알폰소 1세에 의해 만들어졌다. 다리와 탑의 마을로도 알려진 이곳. 고풍스러운 건물과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이 여행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약 1,500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지만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손꼽히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스페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플라멩고 댄스, 축구, 멋진 건축물? 그런데 스페인에도 스위스 알프스나 이탈리아 돌로미테에 버금가는 산과 자연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특히 스페인 북부는 고봉들과 협곡, 고산 초원이 푸르게 쫙 펼쳐져 있고요. 엽서에서나 나올 법한 그림 같은 풍경을 안고 있는 산악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산지인 스페인. 북부와 남부에는 산맥이 지나고 중부에는 고원이 자리한다. 북부 산맥 골짜기 따라 점점이 펼쳐져 있는 산악 마을. 약 100년 전 피코스데 에우로파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훨씬 전부터 산골 주민들의 오랜 터전이었다. 가톨릭 성지이면서 피코스데 에우로파 국립공원의 관문과도 같은
코바동가. 아, 성당이 참 아름답네요. 성당 옆에 이렇게 생명수처럼 폭포가 쏟아지고 있고요. 오, 여기는 또 성소인 것 같습니다. 185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와, 여기는 아스트리아스의 수호 성인인 산티나와 펠라요 왕 그리고 알폰소 1세가 묻힌 곳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죠. 팔세기 무렵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한 이슬람 군대에 대항해 싸운 펠라요. 코바동가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와, 이곳은 땅을 파서 성당으로 쭉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곳인데요. 저기 뒤에 늠름한 동상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뒤에 있는 이분은 이슬람으로부터 가톨릭 교회를 지켜낸 펠라요 왕입니다. 이 펠라요 왕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켜낸다. 그리고 이 동산이 바로 스페인의 구원을 하는 그런 장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신앙과 정신의 성지인 코바동가. 그래서일까 아름다움 속에 신성함마저 깃들어 있다. 아, 귀여워. 알라. 야. 안녕하세요. 아유, 이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아, 네, 잘 지내셨죠? 미국식으로 미국식으로. 아, 너무 먼 길이죠? 오래간만입니다. 네. 참 멀고 먼 길이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대서양 북쪽이라서 그나마 좀 덜 비행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자, 이 아름다운 산세 어떠세요? 정말 멋져요. 네, 가슴이 야, 막 뛰죠. 네네. 박춘기 씨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길을 바탕으로 세계 100대 트레일을 정해 걸으며 늘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다. 이곳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지역. 시선을 압도하는 자연 앞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피코스 데 에우로파 국립공원은 아스투리아스, 칸타브리아, 카스티아 이레온 3개 지역에 걸친 거대한 산맥으로 스페인 북부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다. 그 넓은 품에 거미줄처럼 엉키듯 이어진 수많은 길. 그중 피코스 데 에우로파의 빛나는 보석을 먼저 만나보기로 한다.
마치 소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네. 살짝 비까지 오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느낌? 그리고 또 운치가 있네요. 네. 연중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걷다 보면 자주 비를 만나게 된다. 아, 지금 5월인데도 산 위에는 잔설이 남아 있어요. 네, 아직까지 저 위에는 기온이 아주 낮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비가 와도 저기는 눈으로 쌓일 수 있으니까 이 비 그치면 네. 풍경은 더 아름다워지겠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고지대 목초지에 방목하는 소들. 여행지에서 만나는 이색적인 풍경과 삶의 방식이다. 비코스데 에우로파 국립공원 심장부에 위치한 코바동가 호수. 차로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산책로처럼 난 길을 걸으며 자연의 품을 거닐어 본다. 얘들은 스페인 투가 아니고 안녕. 반갑다. 알프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목가적인 경치 속에 느껴지는 여유로움과 순수한 자연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깊은 평화. 이것이 바로 천상의 풍경 아닐까. 와. 앙증맞은 이 야생화들이 네. 우리를 반겨줍니다. 아, 세상에 1000m 넘는 곳에 이런 호수가 펼쳐져 있다니. 자, 여기 우리 피코스 데 유로파. 좀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여기가 스페인 관광 대국이잖아요. 거기서 최초로 이제 국립공원으로 선정이 될 정도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리고 볼 게 많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선택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는 그 동서 중앙 삼군을 다 아울러서 도는 게 한 120km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중앙을 도는데 한 75km 정도.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이 산하에 묻혀가지고 즐겨볼 겁니다. 네, 저는 그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 38년 차 동포죠. 우연히 산을 접해서 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1년을 거의 뭐 11개월은 세계를 유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제 고국 한국에 가서 좀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워싱턴 가족들과 잠깐 보내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제 꿈은 그 세계 100대 추례를 마감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벌써 64곳을 했네요. 나머지 빨리 마감해야죠. 푸르게 빛나는 에놀 호수. 빙하가 녹아 만들어졌다고 한다. 스페인 북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네. 에놀 호수입니다. 아하, 호수 이름이 에놀이군요. 도시에서 분주했던 마음이 이 길을 걸으니까 말랑말랑하게 쫙 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식생도 다양하다 보니까 구경하는 맛이 있어요. 뭐 찍었지? Hola. Buenos días. Buenos días. Buen viaje. Yeah, thank you.
코바동가 호수는 에놀과 에르시나 두 개의 고산 호수를 말하는데 호수 주변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트레킹 코스가 있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도 오른쪽으로 돌려도 사방이 호수네요. 도시민들이 와서도 휴식을 하고 가고 네. 레이크 에크린입니다. 자연이 참 좋습니다. 네. 호수가 산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폭 안겨 있는 느낌이에요. 푸른 호수를 둘러싼 초원과 은빛 석회암이 어우러진 절경. 자연의 맑은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소란했던 마음이 잠잠해진다.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에 스페인의 맑은 자연을 가득 채우고 싶다. 새로운 곳을 찾을 때마다 제 마음은 아직 한 장도 쓰여 있지 않은 한 권의 책과 같아요. 오직 기대와 호기심만 가득한데요. 스페인의 산과 길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풍경들이 제 책의 빈칸들을 어떻게 채울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제 안에 작은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람과 구름 따라 자유로이 자연의 품을 누빈다. 거칠지만 순수한 길 위에서 더 평온해지는 마음. 사람이 자연을 닮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품도 쫙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자연의 품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된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피코스 데 에우로파. 장대한 산줄기 아래 깊숙이 숨겨진 카레스 협곡으로 향한다.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의 품을 파고드는 특별한 여정이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을 흐르는 것으로 알려진 카레스강. 와, 협곡이 깊어서 그런지 계곡 물소리가 교향곡처럼 퍼지네요. 이 협곡 이름을 이제 까레스 계곡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이 물길 따라 오늘 22km를 걸을 것입니다. 와, 바위가 엄청나네요. 스페인은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산지이고요. 해발 평균 고도가 600m가 넘는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스페인 북부는 피레네 산맥과 칸타브리아 산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서쪽과 남쪽으로도 산맥이 이어집니다. 중앙에는 또 고원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지형인데요. 지금까지 스페인을 지중해 연안 쪽만 떠올리셨다면 이제부터는 스페인의 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북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카레스 협곡. 순수하면서도 신비한 자연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센다 델 까레스. 와우, 엄청 깊다. 이제 올라갈수록 풍경이 더 좋아질 겁니다. 아, 네. 폰세보스와 카인,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높고 가파른 산의 허리쯤을 걷는 길. 스페인 최초의 국립공원답게 관리가 잘 돼가지고요. 이게 바닥에 아, 이렇게 돌로 쫙 깔아가지고 네. 물이 고이고 하는 불편함을 없게 만들어 놨죠.
엄청나다. 와. 와, 이제 겨우 산 초입에 발을 들여놨을 뿐인데 산세가 엄청나네요. 칸타브리아 대산맥에 속하는 산악제달. 산맥의 북서부 일대를 카레스강이 흐르며 길고도 좁은 협곡을 만들었다. 대자연의 품은 거칠지만 그 속에 순수한 생명을 품어 더 아름답다. 지형이 고르지 않은 탓에 오직 두 다리로만 걸을 수 있는 길. 약 100년 전 스페인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잘 보존된 야생 그대로의 자연을 만날 수 있다. 2000m가 넘는 높은 산 사이로 깊이 패인 협곡. 협곡의 폭은 좁은 곳은 5m에 불과하다. 자연의 힘이 응축된 바위산. 그 기운을 제대로 느껴본다. 장쾌하게 흘러가는 예, 강물과 이 앞에 서니까 사람이 자연을 담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품도 쫙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산에 오고 또 이런 명산 명추회를 걷게 되는 거죠. 네. 바위 협곡에 머무르던 구름이 무거워진 몸을 털어낸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화창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라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를 만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여기 스페인에서도 호랑이가 장가가려나 봅니다. 비 오는데 햇살이 떴어요. 협곡이 엄청납니다. 까레스 협곡은 좁고 험난한 길로 이어져 신의 목구멍이라고도 불리어지는데요. 이 협곡의 길이가 총 12km에 달합니다. 이 산을 넘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협곡을 뚫어서 마을과 마을을 이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자원과 물자를 나르기도 했습니다. 카레스 협곡의 길을 만들기 전 협곡의 시작과 끝 지점에 있는 두 마을을 오가는 데 걸린 시간은 7시간. 참으로 멀고도 힘든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약 100년 전 협곡에 수력발전소를 지으면서 길이 만들어지자 주민들의 이동도 조금은 수월해졌다.
이제 땀도 제법 흐르고 숨도 좀 차네요. 산악마을 주민들이 시장으로 농산물을 옮기며 걷던 협곡의 길은 이제 트레커들이 모험을 즐기는 명소가 됐다. 여기 다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건넜을까? 소리 좋다. 와, 이 단단한 바위를 어떻게 뚫었을까? 제법 깁니다. 그래도 사람 키가 예, 딱 맞게. 이렇게 중간중간 뚫려 있으니까 자연 채광이 저절로 드는 그런 큰 창문이네요. 깊은 협곡을 만든 강물과 그 물길을 끌어와 만든 수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독특한 풍경을 그린다. 와, 수량이 엄청나네요. 오. 이거 피코스테 에우로파 국립공원의 품이 얼마나 큰지 정말 날씨도 변화무쌍합니다. 한 발을 걸을 땐 햇살인데 또 한 발을 걸을 땐 이렇게 굳은 비가 끊임없이 오잖아요. 카레스 협곡을 걸으면서 즐겁게 트레킹을 했는데요. 수로가 중간중간 이 깊은 골짜기마다 있는 걸 봤어요.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깊은 협곡에 수로를 만들었을까요? 트레킹을 하는 매력은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두 발로 이 삶의 흔적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거 아닐까요? 긴 협곡을 벗어나 만나게 되는 첫 마을, 가인 마을이다. 약 60여 명의 주민이 사는 동화 같은 작은 마을. 과거 목축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카레스 협곡을 찾는 트레커들이 늘면서 여행자를 위한 식당과 숙소도 운영한다. 마을 집들이 다 돌로 지어졌고 오래된 이끼까지 있어요. 얼마나 오래된 마을일까요? 아름다운 산간 마을을 만나는 건 스페인 북부 산악지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예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는 사람과 마을과 거칠지 않은 자연이 항상 곁에 있다 보니까 낯선 곳인데도 낯설지 않고 정겹게 느껴졌었어요. 또 숲에 드는가 하면 들판이 나오고 다시 마을로 이어지다 보니까 누군가 어디선가 살고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고요. 이곳 피코스테 에우로파 국립공원은 순례길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거칠지만 깊은 골짜기에 이런 마을이 있다 보니까 더 다정하고 정겹게 느껴집니다. 피코스테 에우로파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발데온 지역에 닿는다. 전설에 의하면 카레스 강이 흐르는 땅에 거인족 타이탄이 주먹을 치면서 생긴 곳이 바로 발데온. 신비한 이야기가 더해진 자연이 더 장중하게 다가온다. 발데온 마을의 이른 아침 풍경은 고요하고 평화롭네요. 네, 산촌마을답게 예, 아직은 좀 이른 시간. 주변에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발데온 숙소를 떠나서 하루 일정을 설명드리면 이 산악 마을들이 연결됩니다. 그중에 네. 산타 마리아라는 예쁜 예배당이 있는 언덕에
그 마을을 지나면서 이제 좀 치고 올라가요. 한 1,800m까지 올라가면 까벤 레모나. 네. 거기 특별한 건 그 길이 레바니아고 순례길의 선상에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서 조가비 모양도 많이 볼 것이고 또 어쩌면 순례자들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 깊숙이 치고 들어가서 설산 풍경을 보고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이루어진 땅에서도 온갖 생명을 틔우는 자연. 그 눈부신 생명력이 여행의 기쁨을 더한다. 걸음걸음 발길을 잡는 야생아들이 엄청 많아요. 피코스테 유로파의 연중 기온은 온화한 편이에요. 해양성 기후 이런 게 영향을 받아서 겨울에도 따뜻한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비가 많죠. 겨울에는 눈과 비가. 그래서 1년 동안 언제가 가장 적기냐고 묻는다면은 아무래도 7, 8월 달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몰리는 거예요. 네. 또 좋긴 하지만. 그리고 6월, 9월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이나 이럴 때는 이제 전년도 눈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또 밑에는 야생화가 피고 그래서 1년을 다 사시사철 한꺼번에 경험한다는 장점이 있죠. 어쩌면 이곳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쁜 삶을 잠시 쉬어가고 싶은 바로 그때가 아닐지. 가쁜 숨을 가다듬고 마음의 여유를 채워본다. 와, 정말 하늘의 별이 다 쏟아져 내려서 꽂히는 것 같아요, 여기. 엄청 저 많아요. 높은 설산만 보지 말고 네. 땅에 있는 자기들도 봐달라고 그냥 고개를 바짝 세우고 있네요. 정말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향기로운 응원가를 들으며 이어가는 걸음. 걸음마다 즐거움이 묻어난다. 지나온 길에 대한 감동을 곱씹으며 다시 제법 긴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 발데온 계곡에서 가장 높은 마을 산타 마리나 데 발데온에 닿는다. 이쪽이 협곡은 아니고 이렇게 넓은 네. 밸리거든요. 네. 그 안에 있는 마을마다 다 첫 글자만 다르고 뒷 글자는 다 발데온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데 발데온입니다. 아, 그렇구나. 동네에 들어오니까 발걸음도 조금 느릿느릿 이렇게 걷고 싶어요. 그러게 예쁜 산천의 집들 나름대로 가꾸고 치장하고 피코스테 에우로파 국립공원을 걷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사랑 마을들이 있다 보니까 요렇게 마을을 걷는 그런 맛이 있네요. 야, 정말 사랑마을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오래된 이런 곡식 창고가 곳곳에 있어요. 쥐가 올라가지 못하게 중간에 이렇게 큰 돌로 받쳐놨네요. 참 한적한 마을이에요. 아주 오래된 성당 같습니다. 이글레시아 데 산타 마리나.
식당을 중심으로 마을의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 주말이면 또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나오겠죠? 아, 따뜻하다 느낌이.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발데온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이곳에선 피코스 데 에우로파 서쪽과 중앙 산지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 바위 덩어리가 20km 뻗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와, 됩니다. 엄청나네요. 배를 타고 항해 시대 때 나갔던 이제 선원들이 미대륙이나 이쪽으로 오면서 이 상군을 보고는 아 이제 집에 다 왔구나. 진짜. 가족 품에 안길 생각을 하면서 막 예. 환호를 지르고 박수치고 그랬다 이런. 세계 100대 주례를 완주하겠다는 그 어떤 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그 나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체력이 좀 딸릴 수는 있지만 정신력은 확고하고요.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수많은 길, 미답의 길 이걸 걸으면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어떤 새로운 도전 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생은 의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연을 탐험하고 안내하는 남다른 삶의 방식. 그 자유와 용기는 결코 늙지도 않고 때묻지도 않는 자연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이리라. 그래서 오늘도 좋은 법과 동행하며 가장 순수한 행복을 누린다. 야, 고도가 높으니까 정말 바람이 겨울 날씨처럼 말이야. 완전 겨울이에요. 예. 야, 이 추운데 올라오길 잘했어요. 예. 이런 풍광이 펼쳐질 줄이야. 막 소리가 내려 있고요. 예. 그리고 눈들이 더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1818m거든요. 예. 까벤 덴 레모나라고. 저 봉우리들이 최고봉 세레대봉을 비롯해서 네. 그게 2,700m급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블레스 봉우리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묵게 될 산장이 있는 예. 그 우리엘류 산장. 아하. 그 산장이 아주 암벽 등반으로 유명한 산이에요. 피코스 데 에우로파의 중앙 산군을 도는 이번 여정. 이곳에서 만나는 대자연의 숨막히는 절경.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아이신타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신비로움, 바로 경외감이라고요. 경외감을 자아내는 감정을 느낄 때 오래도록 가져온 생각과 세계관도 바뀔 수 있다고요. 와, 스페인의 이 대자연이 저한테도 얼마나 멋진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을까요? Diga que te enganaba, que fui joguei pra mim. 감사히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처럼요. 오늘 곧 열리겠죠? Depois em outra vida que não 세계적인 탐험가들이 안내하는 1,001곳의 자연 절경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곳 피코스 데 에우로파입니다. depois em outra vida que nosso inferno se torne